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현대시 선생님이 강의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12번째 시간인가요? 11번째, 12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성부라는 시인이 있는데, 벼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이죠. 그래서 민중에 대한 어떤 유대감을 존중했던 그런 시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시를 통해서 사실은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시하고 산길에서라는 시하고 윤동주의 길이라는 이 두 편의 시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윤동주의 길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고 오늘은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성부라는 시인이 어떤 시인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민중의 힘을 노래했던 시인,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성부의 대표적인 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벼라는 시가 있는 건데요. 이성부의 벼도 있고 이성부의 누룩이라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시는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성부의 벼라는 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 이성부의 이 벼, 여러분 그 논에 가면 벼라는 게 사실은 하나만 딱 서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벼는 되게 강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벼가 하나만 딱 세워놓으면 툭 쓰러지죠. 근데 여러 개의 벼가 함께 있으면 이 벼들이 잘 서 있을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누룩이라는 것도 약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민중이라는 존재는 혼자 있을 때는 별거 아닌 존재처럼 되게 보이는데 이들이 함께 뭉치면 대단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민중의 힘을 노래했던 시인이 바로 이성부라는 시인이다. 이걸 명심하시면 이 산길에서라는 시에도 그런 민중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함께 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늘 하는 것처럼 이 시 속에서 화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화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는 안다. 나는 안다. 그리고 뒤쪽에 보게 되면 나는 배웠다. 나는 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럼 나라고 하는 화자가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화자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그 다음 제목이 산길에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산길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길에서 뭘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나는 알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종의 단정적인 어조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나는 알지도 몰라 이렇게 써있지 않고 나는 알아. 나 그거 알아. 딱 단정을 내고 있잖아요. 단호한 어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을 만든 사람, 이 길은 무슨 길인데? 산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현대시 속에서 길이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현대시 속에서 이런 길이 나오게 되면 대개는 역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인생길을 의미하거나 이 길을 만든 이들, 이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산길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산길을 만든 이들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 그래서 사실 나를 걷게 한다고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있는 길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길을 만들었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바로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조리대밭을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그 이들이 조리대밭을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른 풀꽃들, 나를 문득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찾아와서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대요. 그럼 여기서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소리치는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모를 풀꽃들이 될 수도 있고 문득 나를 쳐다보는 이 풀꽃들이 수줍음으로. 그럼 얘들아, 바람이 소리칠 수 있나? 바람은 소리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바람이 소리를 친다는 건 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바람을 의인화해 놓은 거라 볼 수 있겠고, 다음 이름 모를 풀꽃들이 수줍어하고 있대. 수줍음이라는 것들은 어떤 감정적인 태도인데
풀꽃들이 수줍어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인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와서 내 가슴을 벅차게 한대요. 그러면 난 알아요.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그럼 이 길을 만든 그 이들이 누구인지 아는데 왜 갑자기 바람과 풀꽃들이 나를 벅차게 해? 그럼 이 바람과 풀꽃들이 이 길을 만든 이들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 풀꽃들이나 소리치는 바람은 다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 될 수 있고, 그럼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은 이 길을 만든 이들,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 이들, 그럼 그 이들이 누군데?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겠죠. 그 이들의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대요. 그럼 냄새를 맡는다는 건 우리가 후각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감각적 이미지상. 이것을 맡고 싶다. 그럼 뭔가를 맡는다는 얘기는 따라가야 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그럼 집을 떠나고 서울을 버렸다는 얘기는 좋은 장소가 아니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둘 다 부정적인 시어라 볼 수 있겠네. 그럼 집과 서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내가 살았던 공간? 이 산길이라는 것을 시골로 본다면 이것은 도시의 삶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시의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럼 이 도시의 삶을 버리고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산길에 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뭐랑 반대야? 산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산길에 오는 줄 아니? 내가 왜 집과 서울을 떠나서 이 산길에 오는 줄 알아? 신명이 나기 때문이야. 그럼 신명나지 않았더냐? 라는 얘기는 나 신명나지 않았겠니? 이런 얘기는 신명나. 그럼 물어보는 말이지만 사실은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서리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살짝 보면 결국은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 그걸 내가 어디서 알았어? 산길에서 알았어. 이 산길에서 내 가슴을 벅차게도 해. 벅차게 한다는 감동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이름 모를 풀꽃들, 소리치는 바람들은 나에게 감동을 준 존재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걷게 하는 이들이며 이 길을 만든 이들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저 이름 모를 풀꽃들은 무엇이고 소리치는 바람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걷게 하는 이들은 좀 이게 시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하고 나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거든. 역사를 만드는 이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선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조들이 먼저 간 길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 후손들 있죠. 우리 후손들은 그 길을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 뭐에 비유한 거냐면 산길에 비유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비유했냐면 여러분 산에 가면 많은 산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길들이 원래부터 있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가 앞서서 그 길이 없을 시절부터 열심히 갔고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갔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 뭐가 생겼다? 길이 만들어졌다. 산길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그 길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되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처음에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건 아닐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나? 아마 이름 모를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름 모를 풀꽃들, 일종의 앞서갔던 이름 모를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딱 떠올리는 순간 내가 가슴이 벅찼던 거야.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얘는 집과 서울을 떠나서 이 산길에 오면 뭐가 그렇게 신나갖고 이 앞서간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뒤를 볼까요?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그럼 여기서 무엇에 쫓기듯 살아간다는 건 아까 우리가 떠나온 곳이 도시였잖아요, 여러분. 그거 연계를 좀 시켜본다면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일종의
바쁘게 사는 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쫓기듯 산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라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이란 뜻이라고. 그럼 힘을 다하여 비칠거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을 다한다, 뭔가 힘겹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힘겹게 사는 이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 힘겹게 사는 사람들 다 어디에 살겠어? 도시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떠나온 그 도시에서의 삶 있잖아요. 그러한 삶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도시의 삶을 포함하는 삶이 이런 삶들인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흔적을 남긴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라는 게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내가 배웠다. 아, 뭐 했다? 깨달았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산길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부질없는 되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되풀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길이라는 게 역사를 의미한다 얘기했잖아요. 사실적인 의미 그대로 본다면 그 산길을 앞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걸어가요. 열심히 막 걸어가. 근데 그 걸어가는 길들이 무엇인가 거창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갔던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가? 그냥 걷고 있는 거잖아. 라고 그냥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 하나의 산길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 길을 너무나 평안하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뭔가 업적을 세워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살아가고 일상적인 생활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간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깨닫는 순간 얘가 뭘 깨달은 거냐면 도시에서의 그 힘들었고 바쁘게 살았고 힘겹게 살았던 자신의 그 도시에서의 삶이 그때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그러니까 산길로 도망갔던 거야. 그런데 산길에 와서 보니까 뭐야, 세상에 쓸모없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다면 내가 도시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하루하루의 그 힘겨운 삶들, 그리고 어려웠던 삶들, 바빴던 삶들이 다 뭔가 하나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깨달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도시에서의 삶에서 더 이상 도망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길 따라 그 이들, 나보다 먼저 앞서간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선조들,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오르는 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왜 지금 내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 나는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도시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는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고 그 결과 여기 있는 산길에 도망와서 여기에서 뭔가 평안함을 느꼈던 건데 이 산길에 와서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왔어. 아, 내 도시에서의 삶이 부질없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는 삶이구나. 그러면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뭐 하게 돼? 의지. 여기가 바로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일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산길을 오르며 느낀 감동에 대한 걸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느낀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뭔데? 아, 내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특징이 동일한 식구, 나는 안다라는 식구가 반복되고 있죠. 서리, 의인, 직유, 도치. 어딘지 알겠어요? 일단 나는 안다라는 건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보통 나는 누구인지 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의인법이 되는 것들은 아까 소리치는 바람, 풀꽃들이 수줍어하는 것들 의인법이죠. 직유라고 하는 건 뭐가 있었지 아까? 짐승처럼 그이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서리는 뭐가 있었죠? 신명나지 않았더냐.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는요, 혼자 얘기를 자기가 느낀 바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독백적 어조로 돼 있죠. 반어적인 표현이 어디 있지? 반어가 어디 있을까? 이 안에. 뭐가 반어였을까, 여러분? 아까 부질없는 되풀이라는 거 아까 봤어요? 앞쪽에서. 부질없는 되풀이. 근데 사실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잘것없는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되풀이라고 썼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부질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반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정적인 어조. 나는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끝. 다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본 이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시는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이 그냥 뭐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금의 인류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먼 미래에 옛날 학생들이 이렇게 살았대. 여러분의 각각의 모습들이 다 그 역사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의 또 멋진 삶을 만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긴 했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는 일들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더 멋진 나의 모습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볼 때까지 더 열심히 국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Who's